이게 뭐 난도 량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딱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국어 공부가 더 어렵다기보다는 저한테 국어 공부가 더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 완전 공부할 줄 모르고 한 아무것도 거니까. 모르고. 예. 근데 제가 이 공무원 공부 얘기는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처음 듣는데 왜 자꾸 좀 충격을 먹냐면 일단 진짜 제가 하지 말라는 방법들도 많이 하셨는데 간평사 합격 수기를 보면은 공부를 진짜 안 하셨거든요. 마무리할 시기에 공부 시간이 거의 뭐 3-4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4시간 좀 과장된 것 같아요. 독서실에 앉아있던 딱 그 시간은 한 4시간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네. 빨리 엉덩이를 떼고 나갔어요. 앉아있는 시간은 4시간인데 네. 그 뒤에 다른 공부를 한 게 그러면 제가 또 감명 깊었던 거는 합격 수기를 보면 단계를 3단계로 나눠 두셨더라고요. 네네. 첫 번째가 좀 기본 단계, 두 번째가 문풀, 세 번째가 마무리 단계였는데 네. 혹시 1단계부터 좀 이때는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차 시험 기준으로 시즌을 크게 3개로 나눴는데 근데 이거는 뭐 학원에서 뭐 정해줬다기보다는 제가 자체적으로 짠 스케줄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1차 시험을 직장 병행하면서 합격하고 면직할 때까지 좀 시간이 있었어가지고 2차 시험 공부 진입이 늦었어요. 그래서 딱 1년 정도 시간이 남았었는데 그러면 사실 남들은 보통 2차 전업을 한 1년 4개월, 1년 3개월 정도 하거든요. 네. 몇 달이 늦은 상황이니까 이거는 학원 스케줄 뭐 남들의 스케줄 따라갔다기보다는 내가 자체적으로 짜야겠다. 사실 1단계 기본 강의 시즌은 공무원 수험 시절 그 느낌이었어요. 때려박는 때려간 거. 그때도 막 6시 일어나가지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애초에 사실 강의가 많이 밀린 부분도 있었고 4개월 늦게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최대한 진도 따라잡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사실 뭐 암기를 한다거나 문제를 푼다거나 그 정도 수준이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1단계가 한 4개월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 때려박는 공부를 하고 근데 이제 2단계 진입했을 때 제가 든 생각이 이거 공무원 시험보다 템포가 더 긴데 그 때려박는 그 나를 괴롭히는 좀 과학적인 공부는 지속하지 못하겠다. 시간만 때려박는 게 너무 멘탈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공부가 돼버리니까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잘해야 된다. 잘 해야지. 이거를 사실 주위에 이제 전문직 합격한 지인들 말을 해주더라고요. 열심히보다 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 잘에는 뭐 효율성도 포함이 될 거고 뭐 지속 가능성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2단계 정도 때부터는 일단 잠을 많이 자자. 오. 눈 떠 있을 때 최대한 집중을 발휘한다. 맨날 그 공부할 때 하고 그럴 때 막 6시간 자고 이러니까 눈 시뻘개진 채로 막 그 느낌이지 않으세요 혹시? 근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봤어요. 아무튼 일단 잠을 많이 자자. 무조건 8시간. 운동 하루에 1시간 꼭 하고 그때는 2단계부터 잘한다의 기준은 컨디션을 좋게 만들자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3단계가 포인트인데 이 전문직 2차 논술 시험 본질이 서술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선지를 보면 떠오르잖아요. 뭐가 조금 바뀌었다, 말이 바뀌었다 이런 게 캐치하기가 쉬운데 서술형은 무의 상태인 백지 그 답안지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 암기 깊이라 해야 되나? 범위, 깊이 요게 훨씬 세부적이어야 되더라고요. 이걸 내 몸도 안 힘들게 하면서 컨디션 유지해가면서 이 암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이게 좀 역설적일 수도 있는데 고통스러운 공부를 하자 했거든요. 공부를 하루에 14시간 고통스럽게 하자 이게 아니라 공감하실 수도 있겠는데 백지 상태로 예를 들면 A4 용지 백지에 현출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암기한 사항을 그 처음에 적으면 한 단어 2-3개 적거든요. 진짜 이 큰 A4 용지에 자괴감이 들어요. 바로 봐, 또 적어, 또 까먹어. 바로 봐. 그 과정이 엄청 고통스럽고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 잘 없더라고. 없죠. 기분이 나쁘거든. 백지 복습. 사실 제가 하지 말라 하거든요. 그게 진짜 객관식 시험은 절대 필요 없어요. 객관식은 절대 필요 없어요. 절대 필요 없는데 2차 논술 시험은 백지 복습하면 무조건 붙는다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무조건 도움 돼요. 근데 진짜 무조건 도움 될 것 같아요. 근데 백지 복습을 제가 하지 말라 하는 게 객관식 시험에 필요 없는 것도 맞지만 진짜 머리 아프잖아요. 그쵸.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그럼 3단계 때 하신 방법이고 그럼 그때 독서실에는 그냥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밖에 나가서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구절이 이거거든요. 서울대 근처를 등산하면서 거기서 계속 백지 복습을 했다는 게 진짜 미친놈 같은 거야. 그 등산이라기보다는 2차 공부를 신림동 고시촌에서 했었는데 바로 옆에 서울대학교 있으니까 교정이 엄청 넓잖아요. 그럼 몇 바퀴 돌면 한 3시간 지나가거든요. 날 좋은 날 한 3시쯤 도시 나와가지고 저녁 먹을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계속 도는 거예요. 돌면서 낮에
과제 백지국서 했던 거를 이제는 그냥 머릿속으로 꺼내는 거죠. 네. 그걸 했던 이유가 사실 이제 더 이상 앉아있기가 힘들었어요. 엉덩이 붙이고 있기가 힘들었고 공부는 해야 되니까 휴대폰 한 손에 그 사이버 범령 정보센터 그러니까 법조문 거의 토시 하나 안 들리고 외워야 되니까 가다가 떠올리고 기억나면 바로 보고 떠올리고 바로 보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막 마무리 단계 때 다른 사람들은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은 아무리 뭐 법령센터 보고 혼자 떠올렸다지만 그 방법이 좀 불안하진 않았나요? 그럴 때마다 되물었어요. 책을 본다고 해서 답안지가 써지느냐. 어... 쓰는 거는 내 머리에서 나와서 손으로 쓰는 건데 책 보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어서 저희 독서실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긴 한데 그러니까 제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수험 적합적인 공부다. 진짜 2차 합격을 위한? 2차 수험 적합적인 공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간평사면은 막 계산기도 두들기지 않나요? 예. 그 계산기 두드리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올해도 과락률이 70% 후반대였거든요. 네. 근데 다들 어려운 걸 아니까 그 과목은 다 열심히 해요. 처음에 거의 그 과목만 공부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계산기 두드리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손이 기억하는 공부거든요. 그거는. 오, 야, 이거 생각 못했네요. 그래서 사실 그 과목은 나중에 가면 다 어느 정도 해요. 그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그만큼 시간 투입을 많이 하고 네. 거의 수험 기간 끝까지 그 과목은 안 놓거든요. 감정평가 실무라는 과목인데 오히려 후반 가면은 암기 과목, 법이랑 이론 요 두 과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암기에 발목이 잡히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할 게. 저도 남들처럼 똑같이 처음에는 실무 과목을 열심히 했었고 뭐 후반 갔을 때 실무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었고 관건은 이제 암기니까 그 깊고 세부적인 암기를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 문과 수학 3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수학을 뭐 그렇게 잘한다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감정평가사면은 잘 모르지만 알기로는 그래도 숫자를 두들기는 건데 사실 숫자가 없는 전문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감평사라는 좀 마이너하고 어려운 전문직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사실 처음에 숫자 관련보다는 감정평가사 직업이 제가 부동산을 다루는 직업인데 부동산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직접 가야 돼요. 현장을. 그래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그리고 또 웃긴 게 출퇴근이 되게 그래서 이 직업 특성상 좀 자유로운 분위기도 있고 현장을 일단 뭐 들렸다가 출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업무 특성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숫자 관련해서는 사실 회계사 세무사는 애초에 제외했어요. 뭔가 회계, 세무 말만 들어도 저도 수학 그렇게 뭐 잘한 건 절대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수학은 약점이었거든요. 항상 지금도 나 수학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는 아예 제외했었고 근데 감정평가사에서 다루는 그 숫자 계산기는 그냥 셈이에요. 셈. 진짜 셈. 셈이어도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회계사나 세무사나 감정평가사나 다 어나더 같이 보이는데 뭔가 회계사 세무사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숫자로 뭔가 전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숫자는 그냥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가격 숫자 그런 느낌이어서 그 실제로 그 계산기 쓰는 과목, 실무 과목 답지를 봐도 절반은 한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는 들어가지만 더하기 빼기 이건 할 줄 아니까 해보자. 와, 근데 진짜 깡다구가 대단하다. 근데 보통 진짜 9급 출신으로 시작해서 갑자기 막 전문직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냥 진짜 9급인데 갑자기 막 간평사로 그렇게 공부하는 깡다구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강 없이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뭐 공문도 그렇고 간평도 그렇고 다 인강 듣긴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훨씬 똑똑한 공부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 간평 인강으로 채널 하나 차리셔도 잘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9급 공부하실 때는 딱히 공부법을 모르는 상태여가지고 그냥 죽어라 공부를 하셨고 근데 이번에 간평 공부하실 때는 혹시 따로 공부법 같은 거를 막 배우진 않으셨나요? 사실 처음에 초반에는 일반적인 공부법보다는 그냥 간평 수험에 적합한 그냥 뭐 학원에서 알려주는 방법, 강사들 알려주는 방법 그렇게 시작했고 못 모르고 시작했고 그러고 저도 이제 한 번씩 뭐 쉬고 누워있을 때 유명한 공부법 채널들 이렇게 한 번씩 보면 그때쯤에는 사실 들었던 생각이 너무 공부법이 어려운 거예요. 와, 아니 막 무슨 뭐 영어도 써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에게 너무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저는 그냥 공부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공부법 영상을 봤다기보다는 그냥 쉴 때 이런 것도 있네 하고 뭔가 그냥 제 방법에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맞아 결국 막판에 진짜 깨달았잖아요. 참 마무리 단계 때 진짜 마무리 잘 조져 놓으셔가지고 2차 합격을 하셨고 근데 객관 그럼 9급 시험이랑 이렇게
어려운 시험, 그러니까 둘 다 해봤는데 객관식이랑 소수령이랑 갭 차이가 얼마나 있나요? 이것도 반발이 심할 수도 있는데 본질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 수험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객관식이라 해서 대충 하고 서술형이라 해서 열심히 하고 이거는 저는 일단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공부할 때 행정법 공부했잖아요. 네. 그게 감정평가 보상법규라는 과목에서 네. 행정법을 다루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무원 공부할 때 했던 행정법이 똑같아요. 아예 똑같아요. 문제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써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사례, 판례 접목을 시켜서.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똑같은 행정법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행정법.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보면 그래 베이스가 있는 거죠. 베이스라기에는 웃긴데 법규 그래서 엄청 편했어요. 왜냐면 제가 행정법을 100점, 95점 이렇게 맞았을 때 했잖아요. 네. 그때 제대로 공부했을 거잖아요. 그쵸. 대충 그냥 합격하기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제 의지였든 아니었든 때려 박아가서 제대로 공부를 해봤으니까 몇 년이 지났잖아요. 다 기억나더라고요. 와 진짜 할 때 진짜 뒤져가시네. 할 때 뒤져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객관식 그 서술형 갭 차이를 말씀 주셨는데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럼 서술형이라서 뭐 더 어렵다 이런 느낌? 쫄 필요가 절대 없다. 쫄 필요 없다? 예, 예. 와 근데 몇 장 써요? 2차 답지를 쓸 때? 페이지 수로 네. 보통 잡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쓴 편이었거든요. 네. 법규는 23페이지 야 썼고 이론은 19페이지 그 계산기 뚜리는 그거는 한 15페이지. 근데 쓰는 게 힘들잖아요. 솔직히 진짜 처음에 손목 나가고 보통 전문직 수험생들이 손목을 쓰는 공부를 하니까 네. 끝에 가면 손목이 나가거든요. 전부 다 보대차고 있어요. 비효율적이다 생각했어요. 쓰는 게 그 모든 걸 그러니까 음. 풀 답안을 매일매일 쓰면서 공부하는 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구급 때보다 진짜 많은 계단을 얻은 거죠. 더 효율적으로 그쵸.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론 답안지를 열심히 쓰고 하면 뿌듯하고 되게 남는 것도 있고 열심히 했다. 시간도 잘 가거든요. 그 세 과목 다 풀면 한 6시간 지나가거든요. 하루에 공부 6시간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그것보다 해봤자 4문제 푸는 거거든요. 과목당. 그럴 바에 제가 아까 그 100집 없어요. 네. 전범위 돌리는데 그게 더 효율이 좋다 생각했죠. 야 서술형도 안 쓰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근데 사실 서술도 당연히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거는 이제 매주 주말 토요일마다 네. 학원에서 실제 시험장이랑 같은 환경에서 네. 모의고사를 매주 쳐요. 거의 한 1년 동안 한 거죠 그거를. 그 순에서 매주 하긴 했는데 그렇죠. 평소에는 이제 평소에는 머리로 대박이다. 근데 또 합격한 동기분들 중에서 또 쓰는 공부를 하셔가지고 붙으신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있고 한데 뭐 성향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진짜 건강하게 공부하고 싶었어가지고 그것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진짜 구급 때 공부를 더 빡세게 하셨어요. 이게 뭐 난도 뭐 량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국어 공부가 더 어렵다기보다는 저한테 국어 공부가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공부할 줄 모르고 한 아무것도 거니까 모르고 구급 공부가 더 힘들었다. 진짜 이건 제가 항상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선생님도 제 캐릭터가 독보적이다. 구급 공부가 더 힘들었다 하는 감정평가사는 없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고급 때 피부 다 갈렸었거든요. 잠도 안 자고 여드름 하니까. 빡 지금 아예 없잖아요. 지금 피부 좋아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공부 얘기는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공시생들한테 좀 이 꿀팁은 진짜 알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지. 무조건 기출이다. 이게 서술형 시험에도 통하는 말인가요? 객관식은 하도 이제 고독하님 말씀하셔서 다 아실 테고 2차 논술형 시험도 기출 한 20개년 정도 안 보고 간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기출을 안 보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한 번씩 공부는 했겠죠. 근데 그 기출을 최우선 순위로 해서 네. 그 기출을 씹어 먹을 정도로 하고 이제 미기출이든 예상 논점이든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섞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출 20개년, 25개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다른 거 아예 안 봤어요. 다른 걸 보시긴 보셨나봐요. 마지막에 가서 진짜 마지막에 가서 제 의지를 떠나가지고 학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말마다 치는 모의고사 그때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당연스럽게 접하게 된 건데 일단 객관식이든 2차 논술 서술형이든 기출 무조건 최일순위. 이건 공무원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셨나요? 사실 그때는 다 했죠. 그냥 뭐 해야 되는 줄 알고 일단 다 머리에 쑤셔 넣었고 돌이켜보니 기출이 최우선이더라. 좋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고득점 수석 합격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잖아요. 합격하면 진짜 비슷비슷하거든요. 기출. 근데 공무원도 고득점 합격해봐서 아시겠지만 고득점이나 특거리 합격이나 차이가 없죠? 똑같아요.
그거 합격하고 처음에 이제 막 동기들이랑 술자리 갔을 때 니 몇 점이니 몇 맞아, 등이니 맞아. 그거 진짜 한 몇 번 말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좀 고득점 하셨는데 부서는 좀 좋은 데로 발령 나셨나요? 아, 그때 공무원 당시에 네. 제가 행정직 공부해서 들어갔잖아요. 첫 업무가 장이. 네, 그러면 뭐 앞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제 평가사님도 블로그를 운영하시고 뭐 유튜브도 한번 해보실 생각이시고 아직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좀 더 평가사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 저희 만나기 전에 제가 한번 원피스를 보내드렸잖아요. 네. 혹시 독후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일단 양이 뭐 엄청 많더라고요. 빵빵하죠? 네, 빵빵하고 되게 찾아보기 좋은 느낌이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부분 찾아보기 좋고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욕심이 났어요. 좀 그런 식의 평가사 수험 쪽으로 만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시간을 많이 들이신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 책에서. 저도 뭐 마음은 쓰고 싶지만은 그 책의 틀 잡는 것도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신 게 티가 나서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 혹시 뭐 수험생이 다시 된다면 구매 의사가 있으신지? 저는 절대 힘든 수험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활용을 잘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간평 그 수험 세계에서 아직 이런 게 없죠? 없죠. 자, 뭐 해라, 이거 해라, 이때는 뭐 해라. 이게 진짜 좀 독보적인 것 같아요. 이런 컨텐츠는 독학님이 전문직 수험계도 제가 듣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한번 발을 담가 보시는 거고요. 근데 또 제가 만나서 독학당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한번 평가사신데 한번 기업 가치 한번 매겨보실 수 있나요? 전 놀란 게 저는 그냥 디스코드를 해가지고 막 그냥 전화하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뭐 무슨 합격 수기 부분, 뭐 과목별, 뭐 직렬별 엄청 세부적으로 나눠주시고 그 안에 또 직접 댓글하고 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좀 탐이 나긴 하는데 뭐 기업까지 말씀하셨는데 출근도 안 해서 실무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럼 제가 기업 가치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많이 따지겠지만 성장 가능성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되게 탐난다. 탐난다. 탐나고 제가 따로 이거는 고독학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9급 출신 99년생 감정평가사 선생님이셨고요. 네, 뭐 공부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